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를 공도 만들기 7장 사유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또는 보상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례 중 행정계획으로 개설된 진입로를 공도로 만들어라. 도시계획 또는 법정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사업지구 내외에 건축법의 진입로가 있다면 그 도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므로 그 소유자의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이용만 아니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그 도로를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개발 법령에 의해서 개설된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건축가에서는 그 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의 지정과 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지자체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그런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이 그림에 보면 왼쪽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신청지는 구획정리 사업지구 외곽에 있는 것이죠. 그 내부는, 그러니까 왼쪽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경계에 녹지대, 가운데 파랗게 있는 것이 지금 녹지대와 하천입니다. 녹지대를 설치해서 기존 통로를 막거나 또는 연접 도로를 잘라서 공도가 없어졌다면 지목이 대인 경우에 대체 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사업 시행자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서 맹지가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 지구를 사업 승인해주는 지자체장은 방지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둘째, 환지 방식의 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부에 간혹 보차 혼용 통로를 만들어서 맹지를 탈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평면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 이용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므로 이걸 전부 수용사업으로 했을 때는 내부 도로가 당연히 지목이 도로도 바뀌고 이미 형질도 다 바꿔서 공도로 만들겠으나 환지 사업 등 수용이 다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차 혼용 통로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보차 혼용 통로만 지정해 놓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설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끼리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예정 도로로 지정이 됐지만 시행이 늦어지는 동안 그 사유인 예정 도로로 여러 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도시계획 시설 도로는 사실상 통행로로, 그냥 건축법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공도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이 졸지에 폐도가 됨으로써 공도가 없어져 가지고 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누가 봐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 부분을 분할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6차선 도로이지만 왼쪽에는 2차선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계획도로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람은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그건 사유지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업단지가 개설되면서 정문 쪽 도로가 개설됐지만 이 그림에 보면 산업단지가 왼쪽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큰 도로가 가운데 보입니다. 이건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왼쪽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오른쪽 산업단지의 정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 높은 도로가 연결되면서 후문 쪽으로 이 도로가 대체도로 성격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후문 쪽 도로, 현황도로의 일부가 경매로 나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후문 쪽 또는 이웃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들을 그냥 방치하고 산업단지 정문까지만, 경계에서부터 내부 토지와 정문까지만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만 문제를 없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결되는 후문 쪽과 정문 쪽과 연결되는 부분은 공도 여부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후문 쪽의 기존의 현황도로를 정리하지 않아서 그 도로 일부가 사유인데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통행로가 없어져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기는 사례입니다. 이런 건 처음에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행정지도를 통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을 하서든 이런 도로를 공도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로법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도로를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새로 만드는 법정 도로로 인해서 기존의 통로가 문제가 있다면 그 통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할 책임이 도로법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 사업 시행자한테 있고 그 사업을 승인해주는 지자체장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통로 정리를, 대체도로 통로를 정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사업 시행자는 도로 가에 있는 까지만 통로만 살짝 연결해주고 말기 때문에 시행자가 연결해준 그 도로 끝부분에 있는 통로와 그걸로 연결된 사유도로가 공도가 되지 못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법정 도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길을,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의 도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도로에 도로 겸용허가 내지는 도로 연결허가를 받으려면 내 땅, 안쪽에 있는 내 땅에서부터 법정 도로까지 그 사이에 사용승낙이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이 마을길로 썼던 건데. 자, 그래서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과목의 여러 가지 법정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앞에 봤던 그런 사례 외에도 개설되면서 그 주변에 기존 현황 도로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데 현황 측량 및 지적 정리를 하지 않고 또는 공도로 만들지 않아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기고 마을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하고 안 하고는 허가권자가 재량적 판단을 하되 지자체장의 권한이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자체장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림을 보면 밑에 쪽 부분은 넓은 도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왼쪽 오른쪽 넓은 도로가 있는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는 진입로가 2m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 안으로 10여 채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50년, 70년 전에 지어진 건축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쪽에 건축허가 내려면 건축허가 안 나는 거죠. 건축 후퇴선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유인 현황도로가 공도가 될 수 있고 또 건축법의 주민협정으로 공도를 만들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지자체 및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사업 시행자한 동네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미는 것은 지자체 및 국토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7번째, 고속도로 사업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적도에는 맹지이지만 도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사유인 현황 도로는 수용시 대체 통로이므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이 도로구역의 현황 도로를 공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또 그리고 바로 위에는 경사면이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구역은 현황도로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쪽으로, 그 북쪽으로는 내 토지가 있고, 그래서 지적도로 보면 내 땅은 맹지입니다. 도로구역에 의해서 도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도로구역의 일부를 대체통로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도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사실상 이용통로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허가권자는 동일한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 해주겠다. 말이 됩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지적도의 도로가 분할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행이 가능한 것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황도로가 도로구역으로 묶여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수용사업지구 외곽에 완충록지를 지정하면서 기존의 통로에 대한 대체도로로 만드는 통로는 공도가 되어야만 헌법 23조 3항에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으로 환지사업이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에 이미 그 사유도로도 공공성이 포함돼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런 사업으로 개설된 사유도로는 공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중대형 개발사업지구 외곽과 연결되는 통행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 및 도로법 도로가 개설되면서 연결된 기존의 통행로가 사유인 경우에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되지 못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한 사업 시행자와 그걸 사업 승인을 해준 지자체장은 기존의 통행로 이용자를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변경 계획을 통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의 보호에, 즉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자유롭게 쓰고 있었던 사유도로, 공도처럼 쓰고 있었던 주민들의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겁니다. 특히 수용사업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지구 외곽에 기존 통로의 대체도로를 만들어줄 경우에 그 대체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종료 전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추후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안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현재 이런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지구 외곽의 기존 현황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고 업무 지침도 없어서 주민이 이런 중대형 사업지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 시행자가 4m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해 주지만 주민이 관심이 적은 마을은 사업 시행자가 그냥 3m 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 너비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추후에 건축허가 도로가 되지 못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이 많다는 것입니다.